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예조참이 이 횟수가 아뢰었다. 신이 문소전의 위판 및 영정을 이안하는 일로 이달 18일에 강화부에 도착하여 즉시 근처 사찰로 가서 살펴보니 본부에서 20리쯤 떨어진 거리에 전등사가 있었습니다. 이곳의 지세가 낮지 않고 조용하며 편안한 것 같아 담을 수축한 다음에 날을 가려 봉안하였습니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정우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6일 개해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잇따라 청평군 한 응인을 파직할 일을 청하니 상의를 했다. 극히 통분한 일이긴 하나 파직할 수는 없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북병사 이일의 장기를 보니 해산에서 후인이 정탐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흑족을 한 개가 동병할 기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걱정스러운 때를 당하여 남북에서 싸움의 사단이 번갈아 일어나고 있으니 이에 대처할 일이 실로 염려됩니다. 본도는 경사와의 거리가 1,000열이나 되니 위급한 사태가 있을 경우 이곳에서부터 조처하고자 해도 사세로 봐서로 미칠 수 없습니다. 단지 본도의 일을 맡은 사람이 군정을 수습하여 사태에 따라 잘 조처해야 할 뿐입니다. 그곳에는 지난해에 농사가 약간 잘 되어 곡식을 얻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돈의 내노 등을 빠짐없이 초출하여 신공으로 받은 것을 쌀로 바꿔 군량미를 만들며 그중 활쏘기에 능하고 정의로운 무리로 일대의 선봉을 만들며 공 4천 중에 장정으로서 군사가 될 만한 자를 뽑아 부를 나누어서 미리 약속을 하여 정병이 나는 곳에 따라 도와주고 방비하게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울한케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는 화포만한 것이 없으니 회사로 하여금 속히 제작하여 내려 보내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내 눈은 초출할 수 없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더군데 옛말에 임금은 사제가 없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뜻있는 말이다. 재물도 사사로이 못하는데 하물며 내복에 있어서이겠는가. 풍부하고 태평한 때라도 오히려 그리 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싸움이 끝나지 않고 군졸이 지쳐있는 데이겠는가. 사천도 이미 뽑았었는데 하물며 내 노이게 있어서이겠는가. 하나의 내노를 초출하지 않음으로 해서 셋을 잊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재물을 아낀다고 이러는 것은 마땅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6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상삼군 박춘관이 성품이 탐욕스럽고 행실이 거칠다. 기충년 역변이 있을 때 충관이 재령 군수가 되어 역당을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제의상의 반열에 올랐으나 동료들이 함께 조회하기를 부끄러워했다. 대개 그의 지나친 사치와 한없는 재물 욕심은 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다. 비록 이를 잘 주선했다는 이름은 있기는 하나 질병으로 인해 늘어놓기만 하고 시료를 거두지 못한 페달이 있습니다. 지금 종묘를 수리하는 일을 만약 이 사람에게 맡긴다면 충간이 지금 종묘 수조 도감 당상이 되었었다. 이처럼 민생이 공공한 때를 당하여 반드시 소유가 발생하게 될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도감 당상을 채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8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낮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8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도원수가 앓고 있는 병을 보니 영영 쾌차하지 못할 것 같다. 그 정세에 맞는 약재를 내 의원으로 하여금
각별히 넉넉하게 내려주도록 하라. 또 군중에 치료할 약이 없어서는 안 되니 청심원, 양색소합원, 호합, 인진환을 아울러 보내라. 사실은 너는 다 이미 원흉의 책임을 맡기고 그도 그의 병을 걱정하여 약을 내리니 임금의 권고가 지극하다. 또 그의 병을 걱정하여 약을 내리니 이보다 훌륭한 자에게는 무엇으로 주겠는가? 권율이 비록 한번 승첩한 공로가 있기는 하나 본래 삼략의 법에 어두우니 어찌 능히 훌륭한 지략을 내어 묻 외적을 굴복시키겠는가? 시에 이른바 그 총회에 맞지 않는다는 말에 가까울 것 같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8일 얼죽 세 번째 기사 상이 일었다. 홍계남 김덕명에게 이미 말을 주라고 명하였는데 이왕이면 싸움에 가판 말을 골라서 주라. 외사에 없으면 내구에서 골라주도록 하라.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8일 얼죽 네 번째 기사 예문관 제학 심희수가 아뢰기를 조종조가 문학을 높이고 중히 여겼던 것은 반드시 한 시대의 인재를 많이 길어서 훗날 문영을 맡을 제목을 만들었던 것으로 당하에 있어서는 예문과 능교이며 재상의 바늘에 있어서는 홍문, 예문, 양관의 제학이니 이는 모두 사원의 묘선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어렵게 여기고 중해가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차라리 권원을 할지언정 구차스럽게 채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제목이 내리면 사람들이 모두 주시하게 됩니다. 일찍이 일한 임명이 잘못 신에게 미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난을 만난 지 5년이 되었으나 능히 간과를 휘둘러 흉추를 응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주에 의해 중국의 금난을 보고하고만 있으니 사명의 중대함과 문서의 호번함이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문형을 주관하는 자가 오랫동안 밖에 있고 대재앙은 병으로 밖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이다. 제학은 그 버금가는 자리인데 윤색하는 것을 신이 맡을 수 있겠으며 초청하는 일을 신이 맡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맡지 못할 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있으며 다스 걸자의 빛나는 직함으로 미천한 몸을 사치하게 하는 기구로 삼고 있으니 조정의 거절은 어떠하겠으며 행인들이 비웃고 꾸짖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지극히 우매한 사람으로 성명을 만나 몇 해 안 되어 열경에 뛰어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치 모기가 태산을 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한올의 실날 같은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이와 같은 중임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지금 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임을 받으니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라 재앙이 장차 이르리라 생각됩니다. 나라 일로 보나 자신의 일로 보아 모두 민망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는 특별히 성명을 거두시고 적임자에게 맡기소서 하니 답하기를 가합하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6월 28일 어축 다섯 번째 기사 정호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상이 참찬간 신식에게 이르기를 황신이 부산의 적진으로부터 왔으니 반드시 적의 정세를 알 것이다. 그를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황신이 어전에 나아가니 16역이 바다를 건넌 후 문안차 서울에 왔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국사를 위해 오랫동안 적진에 있느라 고생이 많았다 하니 황신이 이르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한몸의 고생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외적의 교활한 변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데 유부가 바다를 건넌 후에는 적정의 허실을 더욱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6역이 어찌 바다를 건넜다고 하든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16경이
신에게 말하기를 관백이 나를 청하니 내 마땅히 바다를 건너가 조종해야 하겠다고 하기에 신이 묻기를 노야가 바다를 건넌 후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니 유경이 말하기를 그를 만무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병부에 보고하기를 해의 야속이 예절에 익숙하지 못하니 만약 책사를 접대할 때 혹시라도 설만이 하는 일이 있으면 모욕이 있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내가 마땅히 먼저 건너가서 관백과 예의를 강정한 후에 천사를 모시고 건너갈 것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신이 행정의 휘하에서 물었더니 관백이 유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참관이 크게 일어나 행장이 친히 들어가 이를 조정하려 하는데 힘이 부족할까 염려하여 유격에게 함께 바다를 건널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다시 움직일 태도가 있던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별로 당장 발동할 기미는 없습니다. 통신에 관한 말은 그 실부는 알 수 없으나 조신이 나온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현소 등과 날마다 회담하고 있습니다. 하였. 상이 이르기를 만약 다시 침략할 계획이 있다면 그들의 음모와 비밀스러운 계획책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군사를 조련하고 군령을 운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청정은 철환을 쏟기에 능숙하고 행장은 지모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향하는 곳마다 거침이 없었으며 수길의 양자인 수차가 수길을 암살하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였는데 졸외가 신들에게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옛글을 배워 의리를 알기 때문에 부자 간에 서로 해치는 병개가 없지만 일본 사람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차가 일본의 반을 차지하고서 오히려 부족하게 생각하여 그 아비를 죽이려 했으니 일이 몹시 배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배신을 보내면 준호는 하나도 남김없이 철수하겠는가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통신을 보내는 일은 조정의 철이 여하에 달렸거니와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손해만 볼 뿐 이익은 보지 못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비록 통신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뒤탈이 있을 것인데 10가지 중에 9개를 들어주어도 그 하나는 필시에 따르기 어려운 요청일 것입니다. 하였다. 이 덕형이 아뢰기를 적과 서로 대치한 지 지금 4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실정을 탐지하지 못하였다. 지금 마땅히 보루된 사람의 모양으로 변장하여 저들이 영중에 들어가서 정탐해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황신이 아뢰기를 거짓으로 적에게 붙으면 들어가기는 비록 쉬우나 나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비록 정탐인을 보낸들 어떻게 실정을 알겠습니까? 하자 덕형이 아뢰기를 무사 중에 지략이 있는 자를 택하여 중국인에 달려 바다를 건너보내어 정탐하게 하면 외노의 정상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덕형이 또 아뢰기를 중흥의 형세를 가서 살피라는 것으로 전에 정교하셨기에 25일 서교에 군사를 집합시켜 주의를 준 다음 즉시 가서 보려 하였는데 꼴짝이가 깊고 얼음과 눈이 녹지 않아 행로가 통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저하며 지체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개 동문으로에서부터 남평원까지 지세가 편리하며 유리한 것을 가려 역루를 만들어 나열하여 한강의 변령과 함께 기가의 영세를 이루게 하면 적이 비록 재침하더라도 어찌 전일처럼 난입할 수야 있겠습니까? 하고 홍진은 아뢰기를 신이 김덕령의 사람됨을 보니 실로 노열한 인재가 아닙니다. 신이 덕령에게 국가가 이미 너의 주의를 사면하여 죽이지 않았으니 천원이 만극하다 하니 그의 대답은 천원이 만극하니 죽음으로 보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한번 보고 싶으나 막 주의를 벗은 사람이라 사체의 흠이 될까 염려된다 하니 신식과 덕형이 아뢰기를 이미 사면되어 나왔으니 반드시 그의 마음을 격려하여 공을 이루게 하소서. 옛날에 위지 경덕은 항노에서 발신하여 끝내는 대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불러보신들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시의 경연을 파하고 나갔다.
선조실호 72권 선조 29년 2월 28일 을충 여섯 번째 기사 헌부가 잇따라 한 응인의 파직을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호 72권 선조 29년 2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간운이 아래기를 북쪽 오랑캐가 우리의 허실을 엿보면서 장차 사단을 일으키려 하고 있으니 우리의 방비책을 10분 조치하여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년 이래로 본도의 군병이 주전하여 그 실정을 형언할 수 없거니와 길이 너무 멀고 양식 또한 핍절되었으니 비록 다른 데에 군사를 보내고자 해도 사제가 쉽지 않아 극히 염려됩니다. 비변사가 내노를 초출하여 양식도 돕고 혹은 군사로 등록하고자 하였던 것은 부득이한 계책에서 나온 것인데 주상께서는 초출할 수 없다고 하교하시니 신들은 성의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남북의 모든 일이 있어 비록 공사천을 막론하고 모두 항우에 편입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군주의 단약함이 걱정되는데 만약 내노를 구별하여 초출하지 않는다면 군정에 흠결이 될 뿐만 아니라 진시로 인정에 불편한 바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바라건대 비변사의 공사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노도 그의 역이 있으니 처출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호 72권 선조 29년 6월 2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잇따라 한 응인을 파직할 일을 청하니 상이 이렀다. 파직하면 도리어 상하게 되니 윤허하지 않는다. 선조실호 72권 선조 29년 2월 2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홍여순이 치게 하였다. 이번 2월 13일에 영건보 지경의 추호가 와서 말하기를 홀라온과 우지개가 기병 100명을 거느리고 만타군 5,000명을 앞세워 내일 나올 것이다고 하였으며 원성지경의 호인 도비가 또 1,000여 명을 거느리고 본호와 체결하여 적패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보의 방비를 전부 다 배나 단속해야 하는데 눈이 녹은 후 남산보의 방비에 대해서는 100가지로 생각해 보아도 묘책이 없습니다. 본호가 고하는 말이 비록 믿을 만한 것이 못되나 의외의 변고 또한 염려해야 할 바입니다. 조정에서 군사를 보태주고 양식을 운반하는 일이 오늘날에 할 것은 아니나 부득이하여 만약 긴급한 소식이 있으면 내지의 보수를 적절히 분배하여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선조실호 72권 선조 29년 6월 2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윤승길이 치게 하기를 통사 하세국 등이 여삼공을 모시고 2월 13일 만포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여삼공이 왕 독부에 이르니 노가적의 사위인 홀홀이 호인의 이름이었다. 기병 200명을 거느리고 길가에 나와 기다렸으며 노가적의 부장은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길 밑에 정렬하고 있었는데 어떤 자는 궁시를 떼기도 하고 어떤 자는 창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복은 6,000여 명은 새 열로 벌려 썼는데 삼공이 그 진 앞에 임박하였을 때 어떤 기군이 갑자기 소리를 치니 기군들이 부동자세로 정렬해 섰다. 이에 상공 일행 및 우리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니 호인들은 손뼉을 치면서 웃어댔다. 노호의 형제가 차를 내어 위로하면서 여 삼공에게 말하기를 노야의 입은 행차에 대해 그 진가를 믿기 어렵다. 만약에 성심으로 여기에 왔다면 우리 역시 성심으로 대접하겠다 하니 삼공의 대답이 만약에 성심이 아니라면 천주의 장관이 여기에 무엇하러 왔겠는가고 하였다. 이에 노호의 말이 노야가 가지고 온 상물은 어느 곳에서 나온 것인가 하니 상공의 대답이 군문 손 노이야가 이름은 송광이었다. 너희들이 천조에 공손히 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 그대 형제에게 상을 내린 것이다 하였다. 노호가 말하기를 만약 황조의 명령이라면 어찌 망당과 은양이 없는가 하니 삼공이 답하기를 이것은 조정에 내린 상이 아니고 군문 손 노이아가 주는 상이다고 하였다.
이에 노후가 조정에서 내리는 상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니 상공이 말하기를 손노야가 너희들이 공손하다는 뜻을 진술하여 조정에 품한 후에 조처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였다. 노후가 말하기를 인삼을 캐는 호인이 함부로 지난날 위원 지역에 들어갔으니 이는 우리가 먼저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고려가 우리에게로 포박해 보냈다면 우리가 마땅히 죽였을 것인데 고려 사람이 마음대로 호인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 분개한 마음이 없겠는가. 우리는 조선의 군사를 투입하여 그 원수를 갚고자 한다 하니 삼공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번 걸음은 오로지 두 나라의 우호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어찌 감히 천조의 검략을 어기고 병마를 동원하여 사살아온 원수를 갚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노호가 말하기를 천조의 노이야가 이처럼 노추한 곳에 왕림한 것은 정고에 없던 경사이다. 내 어찌 감히 함부로 병사를 일으켜 조선을 침범하겠는가. 임진년간에 조선이 외노의 침략을 당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구원하려는 뜻으로 석상사에게 포마했는데 회답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구원하지 못하였으나 북도에 피납된 인물을 많이 수해하나였다. 이처럼 우리는 조선을 대하는 정성이 조금의 흠결도 없는데 호인이 함부로 위원에 들어가 인삼을 캘 때 포박하여 보내지 않고 도리어 살해하였다. 한 뿌리의 풀을 훔치는 것이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 다 죽인단 말인가. 일찍이 군사를 동원하여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나 지금 천조의 선유하는 명령이 있으므로 우선 중지한다 하였다. 상공이 10일 건주에서 출발하여 주야로 길을 재촉해 만포에 이르러 말하기를 짐승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예측할 수 없는 터이라 의외의 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야로 달려왔다고 하였으나 대개 상공은 그 계책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었고 실상은 성심이 없었다. 다시 만포에 이르게 되면 군민들이 그 해독을 받을 것이다. 호 중에 들어가서는 그들로부터 비웃고 업신여길 많이 받았으니 사세히 무익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장래에 피해를 끼침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에 내렸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3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처럼 내조를 초출할 것을 하려니 답하였다. 할 만한 일이면 왜 하지 않겠는가. 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일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하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채찰 부사 이정형을 인견하였다. 부사 김늑이 모상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형이 그 임무를 대신하였는데 이 원익이 찬거했다. 상이 이르기를 형은 지금 가서 채찰사와 협력하여 흉적을 토평하고 공명을 죽백에 들이우라.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바이다 하니 정형이 아뢰기를 소신은 본래 품성이 잔졸함으로 이처럼 위급하고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한 가지 일도 국가에 도움이 없었는데 지금 중임을 받으니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재를 얻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다스려지는 것이나 조정은 인재를 얻을 수 없다. 밖에 있는 자도 인재를 첨가할 수 있으니 원로를 막론하고 아무개는 대장이 될 만하고 아무개는 편비가 될 만하다고 하는 것을 듣는 대로 성명을 열거하여 아뢰라 하니 정형이 아뢰기를 평시에 있어서도 반드시 인재를 얻은 후에야 대소직임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며 지금처럼 판탕된 때이겠습니까? 곽재훈은 애초 서생으로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기에 분발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특이하게 여겼습니다.
다만 채찰사가 경문으로 불렀을 때 병을 핑계대고 달려가지 않았으니 이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말하기를 채찰사가 제후를 부르기를 소하가 한신을 부르듯이 하였다면 제후가 반드시 왔을 것인데 채찰사가 한신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흉적이 경내에 있어 방수가 시급한 때입니다. 산성을 수축하며 중진도 설치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인데 원익이 남하한 후 오로지 백성을 무마하는 것으로 선물을 삼고 요새를 점거하여 파수하는 일에 아직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혹 그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리가 그와 같은가? 원익이 남아할 때 내가 엄밀히 영상에게 말하였는데 과연 내 말과 같구나 하였다. 정영이 아뢰기를 영남은 잔파되어 밀역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니 원익이 요새를 설치하고 성을 수축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리가 혹 그를 비방하더라도 성상께서 진압하시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신이 지금 남아함에 미쳐 감히 계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들으니 강찬이 병이 위중하여 부임할 기약이 없다고 한다. 영남의 방백 자리가 비어 있는지 오래되었으니 채찰사는 인재를 얻거든 천가라. 또 농사를 힘쓰지 않으면 곡식을 얻을 수 없다.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으니 오늘날의 근무는 오직 농사를 힘쓰는 일에 있지 않겠는가 하니 정형이 아뢰기를 상상의 하교가 매우 타당합니다. 농사가 잘 되면 백성들은 모두 생업에 안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를 훈련시키거나 적을 토벌하는 데 있어 무엇을 구한들 얻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디에 가서 격렬한 적을 어서 가서 격렬한 적을 섬멸하도록 하라 하니 정영이 제비하고 물러갔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1일 모진 네 번째 기사 도찰원 어사 이사효가 보낸 자문을 살펴보건대 동봉의 일에 대해 책봉사가 이미 외형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결과를 보고할 때가 되었는데 또 아직 바다를 건너지 않고 지연하고 있으며 또 외인이 다른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 시간이 급박하여 서둘다가 일을 거르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이에 자문을 보냅니다. 외인의 무리와 외장은 무슨 연유로 성질을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철수를 단행하지 않으며 봉사가 외형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연유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단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행여 중간에 생길지도 모르는 다른 사단에 대해 귀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회답을 바랍니다. 외변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비보하십시오 하였는데 비변사의 개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지금 이 자문은 관계된 바가 범연치 않으니 진주에 앞서 조사가 극히 어렵습니다. 대략 외형의 철수 상황과 그대로 머물러 있는 숫자 그리고 16격이 바다를 건넌 사연 등을 갖추어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자하게 하심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전교하였다. 별난을 겪은 후 의관이 탕실되어 조정의 반열이 모두 입과 융복을 착용한다. 그런데 그 복색이 각각 취향에 따라 달라서 한 반열 안에서도 발란하게 색깔이 다르니 이것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간색을 입는 것도 비웃는데 더구나 이처럼 발란한 색깔에 있어서이겠는가? 자황색은 중국에서 검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겉옷을 만든다는 것은 더욱 부당하다. 지금 마땅히 난이 평정되고 관대를 갖출 때까지는 당상은 평소와 같이 남색을 쓰고 당하는 배에다 흑색을 물들여 쓸 것이며 자황색은 일체 은금하라. 만약 흑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 절반쯤 청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이것은 장만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니 해조로 하여금 잠작해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선조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이 일에 비만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뢰미 있는 것이다. 당상은 평소와 같이 남색을 쓰고
당하는 배의 흑색이나 혹은 절반쯤 청색으로 염색하여 잡색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조정의 복색에 분별을 두는 것이니 이리 매우 타당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평소 의복에 남색을 사용하지만 중국의 제도로 말하면 이건 역시 간색입니다. 당하는 정색을 사용하고 당상은 간색을 사용하는 것도 미안한 뜻이 없지 않으려니와 탕폐한 후에 백관들의 의복을 구하는 대로 간신히 마련해서 착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갑자기 개비하게 하면 물가가 앙등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중 자왕색을 우선 금하고 그 나머지는 가을까지 개비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개비할 필요가 없으니 기한을 정하지 말라. 자황색은 아랜대로 하라. 또 말이 난 김에 언급하겠는데 세자가 골룡 홍포를 입는 것은 예가 아니다. 이치로 말하면 예의에 두 지존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세자가 군부의 의복을 입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 같다. 전의 규례로 말하면 순의 세자가 서연에 임할 때 항상 흑포를 입었었기 때문에 그 소매 끝이 헤어졌다. 인묘가 동궁에 있을 때 사용하던 흉배는 흑색으로서 그 용조가 사이었는데 평소에는 대내에 간직해 두었었다. 이것은 전을의 전교에 내가 본 것은 옥대 흑해였다라고 한 것과 서로 부합하니 세자가 흑포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저군의 복색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처럼 문란하게 하는가?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의복은 몸의 표상이니 엄격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복색의 제도는 태평할 때의 의논할 일이요 이때의 의논할 성질이 아니다. 지금 국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소한 의논을 해야 할 것인가? 상이 대포 일을 입고 대백관을 쓰며 아래 신하들이 한결같이 검리학으로 자신을 제재하여도 오히려 국가의 회복이 쉽지 않을까 걱정인데 복색만을 맞게끔 하여 보기에 아름답게 한다면 어떻게 한번 융의를 입고 적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좌사이에 난무하는 수레와 떨어진 옷으로 살림을 개척한다고 했으니 어찌 이를 거울 삼지 않겠는가? 선조 7월 73건 선조 29년 3월 2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종묘 수조도감이 아뢰었다. 종묘 예터의 와력을 쓸어낼 때 근처에 의심나는 곳이 있어 그곳을 굴착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정정북쪽 담장 후면 중앙이 되는 한 곳이 마치 전에 매장한 것 같기에 군인을 시켜 깊이 8척 2촌 넓이 4척을 파냈더니 그 속에 채운 흙은 백사를 썼으며 와력이 섞여 있었습니다. 생토를 얻은 후에 중지하기로 작정하고 연 3일 동안 굴착하여 오늘 아침에서야 비로소 생토를 얻었는데 깊이가 14척이었습니다. 그 광열 속에는 별다른 매물이 없고 다만 얄팍한 소나무 조각 10개가 전판 모양으로 묶여 한쪽에 놓여져 있고 몇 촌 되는 송판 2개가 상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그 곁에 자의 길이만한 대조각 3개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와 같으나 극히 해괴합니다. 또 절단된 옥책 한 조각을 정전의 앞 와력 속에서 얻었기에 아울러 계달합니다. 선조 실록 73권 선조 29년 3월 2일 기사 네 번째 기사 경상우도 감사서 성의 측에 이홍발이 요시라에게 말하기를 두 나라가 화의를 맺고 싸움을 종식하는 기밀이 오직 나와 너에게 달려있을 뿐이니 그 심사와 종적이 서로 다를 것 없다. 지금 너가 소회를 말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신의는 도무지 믿기가 어렵다 하니 요시라의 말이 내가 생각이 있어왔다가 한을 머금고 돌아가게 되었다. 묻지 않더라도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더구나 이처럼 간절한 물음이 있는데 이겠는가? 의지가 나에게 말하기를 지금 듣건대 관백이 내가 선봉으로 역전한 공로가 있는데 봉해준 대마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잔파가 너무 심하여 복록과 조세가 그 공로에 맞지 않으므로 다른 섬으로 옮겨주고자 한다고 하니 나에게는 몹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한데 대마도는 조선과 접경하고 일본을 왕래하는 요루에 이끌어서 온갖 사단을 일으키는 단서가 도주의 소나기에 있다.
내가 화해를 주선할지 음에 거짓을 꾸며 비위를 맞추며 이를 성취시키는 말을 많이 하였는데 혼난 나를 계승할 자가 이 내막의 곡절을 모르고 한마디 말로 관백의 노기를 촉발하게 된다면 관백은 성품이 불같은 사람이니 조선에 헌단을 만들어 싸움을 일으키는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어떻게 화를 면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이러한 뜻으로 조선 김병사 김응서에게 통보하라. 만약 내 말을 따라 허락할 만한 일을 청하면 나 역시 은밀히 도모할 것이며 그대로 대마도에 머물러 일이 완결되기를 기다린 후에 다른 데로 옮길 것을 꾀하겠다 하였다. 의지의 말이 이와 같고 나 또한 대마도 사람으로서 조선의 복록을 먹고 조선의 포목을 입으며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터이다. 한편으로는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조선을 저버리기도 어렵다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산동의 모든 장수들이 관백과 함께 기병하였는데 이들 모두가 처음에는 어깨를 나란히 한 개국 공신이었다. 이들은 모두 시급이 없었는데 행장 등이 성공하여 자기가 높아지고 봉토도 광대해진 것을 보고 다토 관백에게 권하여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징발해 조선을 쳐서 평정한 다음 명나라를 공경히 섬겨 일본에 수공하게 하면 만세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행정이 온갖 방법으로 저지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니 오늘날이라도 속히 대의사를 결정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일은 허사로 돌아가고 산동 제의장의 참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조선이 만약 이 말을 들으면 필시 나아들어 공갈한다고 하여 모두 내 머리를 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연하게 되면 반드시 기회를 놓치는 후회가 있을 것이며 그 후에도 비로소 내 말이 진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3월 2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평안병사 변영규의 치계에 오늘 17일 성첩한 만포첨사 이경준의 치보에 의하면 여삼공이 이달 13일 진에 이르러 15일 해원관으로 나아갔는데 제장들과 연양한 뒤에 마신이 우리나라 총통을 얻고자 하여 상공에게 남모르게 구하기를 간절히 하자 삼공의 말이 조선의 군기를 내 맘대로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하니 이 말을 들을 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상물을 후히 주면 영리만을 탐내는 무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혹시 몰래 파는 배단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수호 군관을 시켜 엄밀히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또 삼공이 첨사에게 말하기를 견양 같은 사람 무리들이므로 잘 접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생각건대 마시는 다른 호인과 비교되지 않는 자로서 곧 노호가 친애하는 호인이니 상물을 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첨사가 마침 병이 있어 연회에 친히 참석할 수 없으므로 소 한 마리와 종이 8속을 특별히 주어 보냈는데 호인 등이 마신의 상물 수량으로 규례를 삼아 늘 많이 얻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 제공할 길이 없어 극히 민망합니다. 전일에 여삼공이 말하기를 달사의 지방에 들어갈 때 큰 기대와 포수 50여 명 그리고 화기 등의 기구를 가지고 갈 것을 간청한다고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포수하기를 저들이 만약 전섭하면 우리나라에 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또한 만세에 무궁한 화가 있게 될 것이다고 굳이 거절하며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마신이 상공에게 총통 구하기를 요청하니 흉모가 있는 것이어서 매우 통분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자 비변사에 회개하기를 마신 등에게 준 상물이 과다한 것 같은데도 오히려 만족할 줄을 모르니 그 교만방자의 기탄이 없는 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총통을 얻고자 하는 말을 공공연히 상공에게 발설하니 그 흉모가 매우 굵직합니다. 각별히 각진을 단속하여 잠상의 길을 엄히 검할 것을 관찰사에게 행위하소서 하였다.